이번에 그 첫 번째 공식 예고편이 공개된 문나이트에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스티브 그랜트가 내가 깨어있을 때와 꿈을 꾸고 있을 때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며 수면장애 센터쯤으로 보이는 곳에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I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my waking life and dreams. Hello, and welcome to Sonic Awake. 해당 장면을 자세히 보면 스티브가 본인의 한쪽 발을 스스로 구속하고 잠을 청한다던가 현관문의 보안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스로가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그가 두려워하는 건 본인이 잠든 사이 활동하는 또 다른 인격, 즉 다중인격 장애라고도 알려져 있는 해릭성 정체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문나이트는 사실 원작 코믹스에서도 해리성 정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해당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원작의 내용을 먼저 훑어봐야 할 것 같은데, 본래 초창기 원작 코믹스의 문나이트는 용병으로 활동하던 마크 스펙터가 잔인하기로 소문난 부시맨의 임무를 함께하게 됐지만, 이 부시맨이 이집트 유적을 조사하고 있던 고고학자 부녀 중 아버지를 죽이는 모습, 즉 일반인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부시맨에게 맞서게 되고,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마크는 망망대해 같은 사막을 정처 없이 걷던 중 고대 이집트 신화 속 달의 신 콘슈의 무덤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크가 그 목숨을 살려주었던 고고학자 부녀 중 딸이 이 같은 마크를 발견하게 되고, 그녀가 달의 신 콘슈에게 마크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올리게 되면서 마크는 달의 신 콘슈의 대리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문제는 위상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뀌는 달처럼 달의 신 콘슈의 힘을 이어받은 마크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본래의 마크 스펙터, 배우이자 부자인 스티브 그랜트, 택시기사인 제이크 로클리, 그리고 문나이트까지 총 4개의 모습으로 그 인격이 분리되는 다중인격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선 어린 시절 마크가 자신의 가족과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 실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을 연쇄살인하고 다니는 나치의 탈영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다중인격 장애를 얻게 되었고, 그 다중인격 중에는 앞서 언급한 스티브와 제이크는 물론이고 달의 신 콘슈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 즉 콘슈는 마크의 또 다른 다중인격 중 하나였다는 식으로 표현된 적도 있었죠. 게다가 초창기의 설정과는 달리 부시맨에게 패배한 마크가 콘슈의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콘슈의 환청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다는 설정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 또 다른 작품에선 어린 시절 마크가 다중인격 장애를 갖게 된 것이 그를 자신의 아바타로 사용하기 위한 콘슈의 의도적인 접근 때문이었고, 마크가 콘슈를 또 하나의 다중인격으로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 그가 콘슈의 아바타임에도 불구하고 콘슈를 정신병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실제 콘슈가 나타나 말을 건 적도 있었지만, 때론 본인의 망상으로 생겨난 허구의 콘슈가 말을 건 적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 적도 있었는데, 원작 코믹스에선 보름달이 떴을 때의 문나이트가 이 톤의 힘을 낼 수 있다고 표현되었다는 점, 즉 단순한 정신병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힘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콘슈가 마크의 다중인격 장애로 인한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한 부분이죠. 게다가 원작 코믹스에선 메피스토의 침략을 막기 위해 슈퍼문이 뜬 상태의 콘슈의 힘을 빌린 문나이트가 아이언 피스트, 닥스, 고스트라이더의 힘을 흡수한 적도 있었고, 뮬리르의 주 재료인 우르가 달의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토르에게서 뮬리르의 주도권을 뺏은 적도 있으며, 심지어 피닉스 포스의 힘을 흡수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콘슈가 실존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인 것이고, 나아가 향후 메피스토가 MCU에 등장하게 된다면 이처럼 문나이트가 큰 활약을 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메피스토와 같은 악마 나이트메어 또한 문나이트와 맞붙은 적이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원작 코믹스의 내용은 뒤로하고 예고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보면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스티브의 옷이 전날 밤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스티브의 다른 인격 중 하나인 마크 스펙터나 제이크 로클리인 것을 유추해볼 수 있었고, 침대 주변에 모래가 둘러져 있는 것을 보면 이는 해당 시점에 스티브가 이미 달의 신 콘슈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래 원작 코믹스에선 문나이트의 첫 번째 인격, 즉 본래의 자아가 마크 스펙터였고, 이후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생겨난 인격 중 하나가 이러한 스티브 그랜트였다는 점으로 해당 예고편에선 전화통화에서 마크라고 불린 것을 제외하곤 줄곧 스티브의 인격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해당 예고편 속 스티브는 이미 마크의 인격으로 달의 신 콘슈와 접촉한 후인 것이고, 스티브는 이를 단순한 환상이나 꿈으로 착각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 코믹스 속 마크의 설정처럼 용병이었던 그가 이미 이집트에서 콘슈와 접촉이 있었고, 이에 대한 비밀이 담겨있는 어떤 열쇠와 함께 자신의 핸드폰을 숨겨놓았지만 이후 콘슈의 영향으로 다중인격 장애가 발생, 그렇게 스티브의 인격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이를 단순한 꿈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해당 예고편엔 그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방문한 듯한 장면을 볼 수 있었고, 이후 어떠한 유물이 담겨있는 듯한 가방과 함께 도망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 이미 그의 발밑엔 콘슈를 상징하는 달 모양 그림자가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이 그가 콘슈의 영향을 받게 된 시점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본래 문나이트는 달이 떠있을 때 콘슈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특징인데, 해당 예고편엔 스티브가 누군가를 쐈다는 것에 무척 놀라는 장면이 등장한 것을 보면 이 같은 장면의 인격이 용병 마크 스펙터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고, 이 같은 장면이 낮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겪고 있는 다중인격 장애는 문나이트의 힘과는 별개로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또 침대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세 개로 보인다는 점이나 앞으로 움직이는 스티브의 모습과는 달리 유리에 비친 두 명의 다른 인격은 그를 바라만 보고 있다는 점, 그 목소리도 에코로 울려 퍼지고 있으며 또 다른 인격의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등을 통해 그의 다중인격 장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Hello, and welcome to Toronto. 본래 원작 코믹스의 마크는 자신이 살려준 고고학자의 딸 말린과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이번 예고편에선 그를 마크라고 부른 여성의 이름이 레일라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Why did you call me Mark? 이 레일라는 완다비전의 모티브가 된 작품 하우스 오브 M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현실 조작의 세뇌를 무효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향후 닥스 2편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할 완다의 대규모 현실 조작을 벗어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스티브가 마크의 인격으로 돌아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지만, 원작에선 그녀가 MCU에 아직 합류하지도 않은 뮤턴트이기도 하다는 점이나 아직 그 티저 예고편에 등장한 이름만으론 그 정체를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레일라는 단순히 원작 코믹스의 말린을 대체하는 역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 예고편에는 고대 이집트의 신 라, 오시리스, 아누비스를 연상케 하는 조각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해당 장면을 자세히 보면 스티브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또 다른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나, 앞서 공개된 짧은 클립에선 스티브가 어떠한 괴 생명체의 접근으로부터 그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예고편의 후반부에는 문나이트로 각성한 그가 마치 늑대의 머리를 하고 있는 아누비스를 연상케 하는 무언가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 결정적으로 콘슈는 실제 고대 이집트 신화 속 달의 신 콘수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 미뤄본다면 이 같은 라, 오시리스, 아누비스의 하수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던 그가 콘슈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또 이번 예고편에선 에다노크가 빌런 아서헤로 역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아서헤로는 원작 코믹스에선 통증 이론 분야의 노벨의학상 후보로 선정되었지만 이후 아우슈비츠에서 실험을 했던 것이 밝혀진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원작에선 단 한 차례밖에 등장한 적이 없는 단역 빌런인데, 이 아서헤로우가 이번 예고편에선 과학과는 거리가 먼 종교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작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각색하여 등장하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죠. 참고로 이 문나이트에는 마찬가지로 원작 코믹스에선 그 비중이 그렇게 큰 편에 속하지 않는 빌런 미드나이트맨의 등장도 예고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문나이트의 메인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시맨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부시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문나이트가 그의 얼굴 가죽을 벗겨냈던 장면이기 때문에, 이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담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장면인 만큼 이를 아서헤로와 미드나이트맨을 통해 적절히 분배하여 각색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게다가 앞선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는 할로윈 특집 드라마를 통해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의 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문나이트의 첫 데뷔작이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 32편이었던 것을 보면 향후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와 문나이트의 콜라보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터널스의 쿠키 영상에서 그 목소리가 등장했던 블레이드 또한 원작에선 문나이트와 함께 미드나이트 선즈로 활동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나이트의 방영은 향후 MCU 세계관에 합류할 오컬트 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